안녕하세요. 김현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근무했던 어학원 시절의 이런 생각들, 이런 게 나면서 대형 어학원의 장점과 단점, 이게 뭘까 이제 한번 부모님들도 제 영상을 학부모님들도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모님들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영상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대형 어학원의 장점도 존재를 하고 단점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아이들을 대형 어학원에 보내지를 않았어요. 이제 둘째도 이제 아직 어린데 대형 어학원에 보낼 생각이 일단은 없기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경험한 걸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주로 어학원에서 근무를 했고 이제 영어마을은 더 단위가 크죠. 이제 그런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일 작은 단위가 어학원이 한 300명 정도 단위가 제일 작은 단위였고요. 그리고 또 중학생만 한 500명, 초중고 하면 뭐 거의 한 1000명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어학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돌아보면 대형 어학원의 장점은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나 학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연구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재 라인이라든지 학습의 그 시스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평타는 친다는 거죠. 평타. 그죠? 그래서 이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 그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정말 공감을 하실 부분이 뭐냐면은 선생님 보낼 학원이 없어요. 믿고 보낼 학원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특히나 영어는 수학이랑 다르게 프랜차이즈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굉장히 많은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학원이라는 이제 이런 대형 시스템이 있는 건데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 뭐 어학원, 뭐 보습학원, 무슨 학원 이런 정말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학원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라이팅을 집중적으로 봐주고 여기는 뭐 스피킹, 뭐 발표 프레젠테이션 위주로 해주고 여기는 뭐 시험 준비를 하고 여기는 뭐 토플 준비를 하고 뭐 기타 등 여기 내신을 꽉 잡아주고 뭐 기타 등등 그렇게 정말 틈새 이렇게 갈 만한 학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있고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보낼 학원이 없다. 믿고 보낼 학원이 없다라고 해서 공부방이나 이런 교수 학원 선생님이 잘 만나면 정말로 대박을 치는 거예요. 잘 만나면은 정말로 이제 학군지가 아니어도 이 대박을 치는 거고 아니면 정말 복불복으로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시간 낭비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어학원 같은 경우에 학부모님들이 이제 가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평타는 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애가 영어를 잘하겠지라는 믿음으로 가시겠죠. 왜냐면 어학원의 교육비가 싸지 않잖아요. 그죠? 그 교재비하고 뭐하고 해보세요. 한 달에 50만 원 훌떡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경우 많은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학원에 근무했던 분이나 어학원을 보내봤던 분들이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정말로 잘하는 애 결국은 막 경쟁을 즐기고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애들을 위한 시스템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또 레벨 테스트에서 올라가고 특강 받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탁탁탁 받아먹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위로 짜자작 올라가서 그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 어학원을 다녔는데 나중에 체크해 봤을 때 중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베이스를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느꼈을 때 어머님들이 어느 순간 아이를 어학원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학원이 그렇잖아요. 이게 저도 어학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장단점을 이제 알고 있고 어학원에 정말로 훌륭한 어학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왜 고등학교 때 거기 안 다니나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어학원을 그만두나요? 그쵸? 이제 그런 이유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두 번째는 어학원이 이제 제가 다녔을 때 보면 이 시스템 자체가 제가 어떤 학생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떤 그룹을 제가 1년을 끌고 가고, 막 6개월을 끌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담임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어떤 한 사람한테 이게 개인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랑 이제 정들어서 얘가 어떻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3개월 되는데 또 담임을 또 바꿔서 새로운 반을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꿔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계속 바꿔서 내가 이 얘네들을 1년 동안 끌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3개월 가르치고 담임 이제 아니에요. 3개월 가르치고 담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완전 대학교처럼 이제 주어진 시간표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기초반, 뭐 무슨 반, 탭스반, 무슨 반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서 제가 가르치는 제 담임의 아이들의 반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반에 들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를 돌아보면 제가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방식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다가 3개월 있다가 내 학생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6개월 있다 만날 수도 있고, 뭐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딱 책임지고 최소 1년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선생님한테 뭐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사실 좀 어려운 거죠. 그 반면에 작은 학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온전히 얘네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구조들이 많아서 걔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제 얘의 모든 역사를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큼 발전했고, 뭐 얘가 어떻고, 뭐가 떨어졌고, 올라가고, 이런 거를 선생님이 이제 모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장점은, 그런 시스템은 이제 평탄을 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라는 거는 어학원에서 근무할 때 이제 그 선생님 개개인이 학생들을 책임지거나 이제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시간표가 나오면 그거 가르치고 끝나는 거지, 제가 이만큼 늘었는데 쟤를 다음에 얼마큼 늘게 해줘야 되고 어떤 이런 게 되는 게 아닌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그랬던 것들이었고, 근데 이제 강사로서는 대형 어학원에 근무하는 경험은 정말로 좋은 경험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정말 회사처럼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곳은 선생님한테 잡무를 하나도 주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잡무를 시키지 않고 선생님이 온전히 수업만 할 수 있게 해줬던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다 전산화돼서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이제 그런 시스템 배울 수 있는 거는 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어학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선생님의 퀄리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왜냐면은 당연히 면접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뭐 1차, 2차, 3차까지도 보고 뭐 그렇게 해서 원장과 1대1로 면담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날 주어지는 교재를 가지고 시강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격한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기본은 다 되는 선생님들인 거죠.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이 학원에 가서 막 그렇게 새롭게 배우고 애들하고 막 경쟁하고 시험 봐서 자기 1등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애들은 진짜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 근데 막 남한테 비교당하고 막 자존감 낮아지고 빠릿빠릿하게 쫓아가지 못하는 아이인데 거기서 막 허덕이면서 그렇게 쫓아가는 친구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고학년 되면 탈락이 될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일반 학원으로 딱 왔을 때 그 공부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나타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학원은 심지어 어학원을 오래 다닌 애를 안 받는 학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를 가진 학원도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뭐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 뭐 하는데 너무나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학교 당장 가야 되는데 어휘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머도 그렇고 뭐가 모르는 거 아닌데 막 뒤죽박죽 막 체계 없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잡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어학원 오래 다닌 친구들 아예 안 받는 이제 그런 학원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학원 다녔냐,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원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성향상 아이가 막 이렇게 큰 학원 가서 막 자기 밥그릇 탁탁 챙기고 그런 애들 있거든. 어려도 질문 탁탁 하고 선생님한테 자기 계속 주목받으려고 대답 열심히 하고 발표 열심히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도 당연히 그런 존재에 누가 좀 더 적극적이고 시켜야만 하고 당연히 있죠. 아이들 성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따라서도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쟤는 생전 발표 한 번 안 해.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비두면 입 하나 뻥끗 안 하고 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계속 자기가 수업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 뭐 어디 가도 잘하겠지만 그런 큰 학원, 대형 학원 같은 데 가도 본인의 그릇을 잘 챙겨가기 때문에 뭐 손해보고 이런 게 없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학원을 다닌 기간에 비해서는 나중에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애초에 대형 어학원을 보내지도 않았고요.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대형 어학원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형 어학원의 환상이나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군지가 아닌 경우는 어머님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도 들어본 학원.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학원에 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장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많이들 가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의 성향에 맞는 학원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맞고 그 부분이 가장 어렵죠. 거기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상담이나 그런 부분에 아이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지 선택이 제대로 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형 어학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제가 겪은 거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힘내세요.